안녕하세요. 김아이TV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역전세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편에서는 공급이 없는데도 역전세가 왜 일어나는지, 전세가가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역전세 대란에서 살아남는 방법, 실제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년 전만 해도 부동산 시장이 참 좋았는데요. 그때는 금액적으로 착한 전세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저층 아파트 전세도 돌아서면 몇 천씩 오르고 억 단위도 바뀌었어요. 현장에서 보면요. 똑같은 주인, 똑같은 세입자인데요. 지금은 입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몇 년 전 높은 전세 금액에 세입자에게 콧대 높았던 주인들이 지금은 전세금을 못 내주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미안해지는 상황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또 그때 분위기는 또 그랬고요. 그치만 지금은 세입자에게 아쉬운 이야기를 해야 되니 정말이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이지만 이렇게 다르네요. 같은 주인의 같은 세입자인데 이렇게 시장의 모습에 따라 입장이 달라집니다. 2년 전에 세입자와 전세금 3억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면 계약 기간이 만료됐을 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럼 보통 주인들은 다음 세입자를 똑같이 3억에 구하거나 부동산 시장이 좋아서 전세금을 더 올려서 3억 2천에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주인 입장에서는 3억 내주기가 쉽겠죠. 순환이 지금까지는 참 잘된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아서 애를 먹입니다. 몇 년 전 최고가에 계약된 전세 금액에서 지금 많이 떨어진 상황이죠. 작게는 마이너스 3천부터 마이너스 7천, 마이너스 8천, 1억 이렇게 수두룩합니다. 이렇게 3억이었던 전세 아파트가 2억 5천, 2억에 내놔도 안 나가는 거예요. 많게는 마이너스 1억에서 마이너스 1억 5천까지도 떨어진 아파트들이 꽤 보입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5억, 마이너스 7억인 곳도 있고요. 최근 많이 올랐던 물건일수록 전세가 하락도 억 단위씩 떨어지는 피해가 큽니다. 이건 주인분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요. 시장이 워낙 상승장이었다 보니 그때는 계속 오를 거라는 생각이 줄을 잃었습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은 무이자 대출입니다.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을 통장에 그대로 넣어두시는 분들이 잘 없으세요. 워낙 부동산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그 전세금으로 다른 갭 투자에 활용합니다.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이 곧 나의 투자 금액이 되는 거죠. 아파트나 빌라, 주택을 구입하고 집값이 상승하면 또 그 상승분이 이득이 되고 그렇게 계속 선순환을 그려오던 부동산의 갭 투자가 지금은 꽁꽁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세입자 입장에서는 목돈을 주인에게 맡기고 집을 무상으로 쓰고 기간이 끝나면 그 돈을 받아 나가니까 전세제도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는데요. 보일러나 집의 중요한 부분에 수리할 거 있으면 주인분께 고쳐달라 하면 되고요. 자본주의 시장에서 그래도 서로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방법을 택했을 거예요. 어쨌든 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은 무이자 대출과 같습니다. 투자자도 어차피 돌려줘야 될 금액이니 이 투자 금액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면 안 됩니다. 그 당시 상승의 가치보다 욕심을 덜 부리신 분들은 지금 그나마 버틸 수 있고요. 잘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전세금을 너무 높게 부르셨던 분들이 지금 정말로 힘든 시기를 맞았습니다. 결국 초과 수익을 창출하는 것보다 시대의 흐름에서 저평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럼 실질적인 역정세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정말 많은 사연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결국 남에게 돈 빌리는 아쉬운 소리를 안 하고 현실적으로 풀어가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주인과 세입자가 서로가 서로의 상황을 충분히 나누고요. 파악하시고요.
계약 조건을 절충해서 재연장하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그럼 일단 원초적인 방법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전세금은 3억이었고요. 세입자가 나간다고 해서 다음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전세금 2억 3천에 계약했어요. 역전세가 일어났죠. 이 경우 방법 첫 번째, 빠진 전세 금액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돌려줄 전세 금액이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빠진 금액이 마이너스 7천만 원인데요. 7천만 원, 1억. 이렇게 큰 돈은 한 번에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신용대출을 받는다, 지인에게 빌린다, 부모님에게 빌린다, 로또를 산다, 복권을 산다. 답이 안 나옵니다. 보통 갭 투자 하시는 분들은 다른 집도 투자로 사두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요, 다른 자산을 금매로 넘기셔야 합니다. 과감하게 금매로 내시면요, 금매 물건은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금매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하락기에는 잘 팔리지 않기 때문에 급하면 급할수록 낮은 금액으로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우시더라도 마음의 결단을 내리시고요. 금매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상승시장에서는 주인들이 단결해서 아파트 가격을 올리려고 우리 같이 우리 아파트를 위해서 으쌰으쌰 하는 친구가 됩니다. 하지만 하락장에는 내가 더 빨리 팔아야 되니까 경쟁 상대가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가장 많이 하고 계시는 방법으로 이자를 대신 지급하는 여월세 방법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했을 경우 이자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빠진 전세금의 이자만큼 주인이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역으로 월세처럼 준다고 해서 여월세 개념입니다. 빠진 금액이 마이너스 7천만 원이라면요. 7천만 원의 이자를 계산해서 1년에 350만 원 혹은 달달이 30만 원씩 주인이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거죠. 이 개념이 바로 여월세 개념입니다. 그런데 세입자 입장에서도 매달 받기에는 불안하잖아요.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시불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이면 350, 2년이면 700만 원이겠네요. 그리고 주인분들에 따라서는 추가 혜택처럼 더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간을 더 늘려준다든지 기존의 집에 있었던 문제나 불만들을 해결해 주신다든지 작년에는 전세 계약하면서 샤넬백 준다는 주인분도 계셨죠.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요, 기존 세입자와 재계약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현장에서 여러 사연들을 접하면요, 기존 세입자가 한 번 더 그 집에서 연장해서 살 수 있는 조건이면 서로 가장 베스트의 상황입니다. 만약에 주인은 내줄 돈이 없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해야 되는 상황이면 이 경우가 가장 속상한데요. 받은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려고 했던 세입자 입장에서는 돈을 못 받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자는 자꾸 늘어나고 이 케이스가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새 집을 두고도 못 들어가는 상황이니 자금적인 면에서는 돈이 자꾸 새고 있으니까요. 세입자분이 학업이나 근무 이동으로 다음 이사 갈 곳이 확정일 때 제일 속상합니다. 하지만 세입자를 붙잡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자존심을 세우지 마시고요. 기존의 세입자를 붙잡으셔야 합니다. 요즘은 세입자 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현 세입자를 우선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 세입자와 관계를 잘 맺으시기 바랍니다. 계약 만기 시점이 다가올 때 세입자분께 먼저 전화를 걸어보세요. 너무 바짝 다가왔을 때 하지 마시고요. 적당한 때에 연락을 해보시고요. 잘 지내고 계시는지 안부도 물어보시고요. 집에 고장난 부분은 없는지 불편한 건 없는지 이동 계획이나 상황을 파악해 보세요. 그래서 그 상황을 잘 파악해 보시고요. 만기가 다가올 때 직접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협의로 잘 풀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걱정이 현실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걱정만 가득 안고 계시면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보다 말해보세요. 정 입이 안 떨어지시면요. 계약해준 부동산 소장님을 통해서 상황이나 세입자의 니즈를 파악해 보세요. 제가 이번에 중간에서 이 역할을 참 많이 했는데요. 연장 계약을 할지 안 할지, 나갈지 계속 살지는 정말로 그 상황이 되어 봐야 아는 겁니다. 세입자 분 중에 무조건 교통이 불편해서 이사 갈 거라고 고집하셨던 분이 계시는데요. 주인분이 돈을 돌려줄 상황이 못 된다고 하자 쿨하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생각보다 여유가 있으신 세입자 분들도 많으십니다. 지금 세입자로 계신 분들이 재건축이 되어서 분양 전에 본인도 어디선간 주인 입장으로 세를 주고 있으면서 세입자로 살고 계시는 분들도 요즘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상황이 정말 천차만별이고 가지각색입니다. 저도 설득하는 과정에서 세입자에게 이 비용도 꼭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이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사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요즘 물가가 올라서 이사 비용도 많이 들고요. 이사를 한번 가면 기본 500만 원 정도는 나간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평균 복비를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잡아야 되고요. 이사 비용 평균 200만 원 정도 잡아야 되죠. 요즘 청소 비용도 정말 비싸더라고요. 뭐 추가하면 평균 50에서 100만 원 정도는 잡으셔야 됩니다. 또 그 집에 맞는 가구나 이사 업체 선정, 가구 가전 이전 비용 이것도 알아보고 이사하고 시간도 맞춰야 되고요. 새로운 집에 적응하는 기간까지 생각하면 이런저런 거 생각해보면 너무 골치가 아파서 기존 주인분과 잘 협의해서 그냥 연장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더러 많으십니다. 사람의 성향과 성격이요. 우리가 생김새가 다른 것처럼 성격도 정말로 다 달라요. 전세금을 못 내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 내려져 있는 집도 있지만요. 이번 시간에는 좋게 풀린 케이스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세 계약이 완료되는 시기인데 집에 아기 천사가 태어난 거예요. 아가가 태어나면서 세입자분들은 노부부셨는데요. 자녀가 있는 타 지역에 도와주러 가셔서 정신이 없다 보니 주변 전세 금액도 체크하지 못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재계약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남에게 싫은 소리 못하고 쿨하시고 자존심이 강하신 분들은요. 전세금을 페이백 해주는 것도 거부하시더라고요. 그거 몇 푼 한다고요. 그냥 그대로 쭉 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반대로요. 현장에서는 도려 세입자분께 화내는 주인분들도 계십니다. 미안함을 공손하게 전하고 양해를 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렇게 세입자분께 소탈하게 내가 이러이러해서 사정이 이런데 돈이 이렇게 묶여 있어서 그러니 여유가 된다면 내 사정을 좀 봐달라고 낮은 마음으로 싹싹 부탁하시는 주인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그 세입자분은 본인의 상황도 여의치 않으면서 직접 손해를 보시면서까지 양해해 드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부동산도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 결국 주인분과 세입자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사를 무조건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요. 세입자의 상황을 먼저 파악해 보시고요. 인간적으로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나가게 돼서 다음 세입자를 무조건 구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요. 무조건 서두르셔야 됩니다. 지금은 2, 3개월 전도 늦어요. 지금은 6개월에서 7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시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세입자가 반드시 나가야 된다고 못을 박은 경우라면요. 최선을 다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집을 매도하거나 다음 세입자를 어서 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정확한 시세 파악이 중요합니다. 같은 아파트에서 제일 싸게 나온 전세가 얼마인지, 리모델링된 집의 전세와
기본 집의 전세가 얼마인지, 요즘 손님의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현실적으로 알아보시고요. 부동산에 전화도 해보시고 방문도 해보세요. 정말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움직이셔야 합니다. 현실을 객관화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소장님들은 현장에서 매일매일 부동산의 흐름을 피부로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현실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경쟁 물건이 얼마나 있고 내 물건은 몇 번째 나갈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결국은 집 상태와 금액이 나가는 순서를 좌우합니다. 집의 컨디션이 좋고 금액이 가장 싸다면 무조건 그 집이 제일 먼저 빠집니다. 그러면 부동산에 몇 군데나 내놔야 될까요? 여력이 되신다면 정말 100군데 내놓는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급하시잖아요. 계약을 하다 보면 정말 동서남북 어느 부동산이랑 인연이 될지 모릅니다. 매수자가 어디서 나타날지 몰라요. 예전에는 내 집이 부동산 여기저기에 많이 뿌려져 있으면 내 집 가치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저도 부동산 사무실에 있으면요. 요즘 문자로도 매물 접수를 참 많이 하십니다. 주인분들이 어느 스팟을 딱 찍어서 그 주변 모든 부동산 소장님들에게 문자를 돌리시더라고요. 지금 3군데, 5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 급하지 않으셔서 그렇습니다. 무조건 많이 뿌리세요. 그래야 확률이 올라갑니다. 문자로 툭 보내는 것도 좋지만요. 유선으로 통화라도 한번 해보시고요. 방문을 하셔서 친한 소장님을 만들어 두세요. 아무래도 소장님도 사람인지라 그분 거 하고 생각이 납니다. 저도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요. 맞아. 그분 거 있었지. 하고 한 번 더 권하게 되더라고요. 안타까운 사연을 들으면요. 꼭 빨리 해결해 드리고 싶고 마음이 쓰이는 그런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들과도 관계를 잘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3번째, 내 집의 가치, 인센티브, 특혜를 팍팍 넣으시기 바랍니다. 집을 리모델링 한다든지 도배나 장판 수준에서 끝내지 마시고요. 사람들이 가장 예민하게 보는 화장실도 싹 새로 리모델링 하시고 주방도 깔끔하게 하시고 외부 샤시도 너무 오래됐다면 바꾸시기 바랍니다. 집의 가치를 올려보세요. 내 물건을 최고로 만들어두면 신기하게도 시장이 얼었다고 해도 그런 집은 제일 빨리 나가더라고요. 또 입주 청소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부동산 소장님께 신경 써달라고 수수료를 더 주실 수도 있고요. 세입자가 내야 될 수수료를 주인분이 부담하는 복비 지원도 할 수 있고요. 이사 비용 정도의 금액을 더 빼드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금액을 다 합해도 1,0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만큼 역전세는 발생하기 시작하며 너무 큰 돈으로 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인센티브 비용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런 혜택이 세입자 분들에게는 굉장히 크게 와닿습니다. 이런 입주 청소, 이사비 지원, 부대적인 비용에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찬물 더운 물 가릴 때가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보시면 좋습니다. 역전제 상황에서는요, 모든 방법을 다 총동원해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알고 계셔야 빠르게 이럴 땐 이 방법, 저럴 땐 저런 방법으로 현실적으로 대처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 상황들을 겪으면서요, 느낀 게 하나 있는데요. 결국 인생은 돌고 도는구나를 배웠습니다. 같은 주인과 같은 세입자인데요. 이 뜨거운 상승장에서도 전세 금액을 올리지 않고 그 시기에 연장하는 세입자에게 금액을 많이 올리지 않고 좋은 마음을 베풀었던 주인분들은 지금 그만큼 떠안는 부담이 없습니다.
어느 상황에서나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마인드를 장착해야겠어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어떤 입장에서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어느 상황이든 너무 막막하고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 입장이든 세입자 입장이든 서로 잘 배려하고 양보해서 이 고통의 타협점을 잘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협의점을 잘 찾으셔서 잘 풀어지는 상황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요즘 주인분들이 대출해서 전세금을 돌려주는 상황인데요. 하루빨리 시장이 안정화되길 바라면서 우리 모두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어서 3편에서는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봐도 역전세를 막지 못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꼭이요.